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4회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맞죠? 지난 시간에 우리 1단원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을 배워볼 겁니다. 자,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 끝날 때 알려줬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요 세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 배우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작년에 선생님이 요거를 수업을 했었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재판, 그치?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재판의 내용도 한번 다뤄보자 알겠죠? 자, 재판의 종류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이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는 우리는 요 두 가지만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2단원이 끝이 난다. 그래서 몇 장 안 됩니다. 내용은 조금 많아도 양이 얼마 안 많아 보이지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많이 걸리면 4시간까지 정도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배워봅시다. 자, 어디를 제일 먼저 배울 거냐? 1번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우리가 국회라고 알고 있는 곳. 그치? 자, 이 입법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 국회의 역할은 뭐죠? 국회가 하는 가장 큰 역할 뭘까요?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맞죠? 법자고요. 부는 정부, 부서 할 때 그 부자겠지. 자, 법을 세우는 부서. 그래서 국회는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곳이라고 알면 됩니다. 자, 법을 제정한다는 거는 새롭게 만든다는 거고요. 개정한다는 거는 원래 있던 법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치?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을 우리가 입법부, 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야. 우리나라에서. 국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국회 구성으로 가보자.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난주 그러니까 4월 15일 날에 빨간 날이라서 수업을 하루 쉬었었죠. 그쵸? 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지지난주가 되겠네. 그치? 자, 그날 빨간 날이 하루 쉬었는데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 총선 날이었습니다. 총선. 우리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뽑힌 사람들은 전부 다 국회로 여의도로 올라가서 국회의사당의 자리를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종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냐? 어떻게 뽑힌 사람이냐? 지역에서 최다수의 득표를 하여 당선된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최다수, 가장 많이 득표를 한 1등으로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당 한 명씩밖에 없어요. 한 명씩밖에. 자, 그러면 의성이 한 명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의성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 의성읍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량도 있고 다인 있고 그 다음에 사곡 있고 점곡 있고 뭐 안개 있고 엄청 많다. 그치? 자,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또 세세하게 쪼갈라놨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몇 개로 쪼갈라놨느냐? 자, 한반도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한반도 중에서 여기가 남한이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남한을 엄청나게 잘라놨어. 세세하게.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한 칸 한 칸 안에 한 칸 한 칸이 각각 지역구야. 지역구.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 칸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총 256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혹은 선거구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256개의 지역에서 한 명씩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여기서 뽑으면은 몇 명일까? 여기서만 뽑으면 256명이죠. 그쵸? 자, 그런데 요것만 뽑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따로 뽑아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자,
이렇게 각각의 지역구, 256개의 지역구에서 뽑힌 지역구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일까요? 우리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라고 배웠죠? 초등학교 때? 4년입니다. 4년. 맞죠? 자, 대통령은 몇 년? 5년. 국회의원은 4년.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상식, 이거는. 이거는 상식이야. 지식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이거는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제 여기 각각의 지역에서 투표를 해갖고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뽑힌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표로 뽑지 않느냐? 네, 이 사람들은 따로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투표를 하진 않아요. 대신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지난 4월 15일처럼 투표를 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따로 줘.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썼던 그림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지역구 투표용지를 봅시다. 자, 여러분도 이제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3학년이 되는 해가 보자. 1년, 2년, 3년. 그 해는 투표를 못 하겠네. 그치? 20살이 되면은 또 총선이 열립니다. 그때는 투표를 하세요. 꼭 2024년에. 자, 지역구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다란 투표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1번 누구 기호 2번 누구 무슨 정당 이런 식으로 1번부터 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여기 끝에 보면은 칸이 있어요. 칸이 있어. 이렇게 돼갖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도장을 딱 찍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지역구 투표용지고요. 여기는 보면 개인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 그쵸? 자,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똑같이 네모나게 쭉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투표용지는 개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대신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정당 2번 무슨 정당. 그래서 정당의 이름만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의 끝에 부분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지역구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내가 정당에만 투표를 해주면은 그 정당의 득표 수에 따라서 정당에서 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사람을 보내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뭐에 따라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을 합니다. 득표율 100% 중에 몇 %만큼 득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몇 %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자리를 나눠줘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의성에 비례대표가 10명이 필요해. 10명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1번 정당이 40%의 득표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당이 30%, 그러면 3번 정당이 20%, 그리고 4번 정당이 10% 받았다고 치자. 자, 그러면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정당들이 이렇게 득표율을 받았어. 그러면은 여기에 비례해서 주는 거야. 이 %에 따라서. 그러면 1번 정당은 몇 자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몇 명을 보내줄 수 있을까? 4명을 보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3명, 2명, 1명. 1, 2, 3, 4 더하면 몇이죠? 10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10명을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이 4명은 어떻게 뽑느냐? 이 정당에서 작성한 목록이 있어.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5번 누구. 자, 그러면은 4명 보내줄 수 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차례대로 끊는 겁니다. 5번부터는 갈 수가 없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뽑아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 이 사람들은 좀 얘네랑 다를까요? 자기 이름이 불린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똑같이 임기가 4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지역구가 256명이고 비례대표는 전국에서 몇 명이 나올 수 있느냐? 44명 나올 수 있습니다. 44명.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숫자를 더해 봅시다. 숫자가 몇? 더하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그쵸? 자, 요 300명은 누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 이내로 한다. 그래서 300명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300명보다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숫자 256과 44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회의원의 숫자입니다. 국회가 꽉 찼을 때 300자리가 꽉 찼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둘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4년으로 같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대시 한번 보자.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면은 국회도 학교처럼 우리는 학생회장과 정교 학생부회장이 있죠. 그쵸? 여기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학생회장은 몇 명인가요? 학교에? 한 명이다. 그쵸? 똑같이 국회의장도 한 명입니다. 한 명. 1인. 그 다음에 학생부회장 몇 명이야? 두 명이다. 그치? 3학년 한 명, 2학년 한 명. 자, 여기도 똑같이 국회부의장도 2명, 2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00명 중에서 한 명은 국회의장, 2명은 국회부의장을 맡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국회의장 하나, 국회부의장 2명이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넘어옵시다.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는가? 그냥 단순하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뽑은 이유가 있지. 법을 만들려고. 그래서 각각의 조직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국회 조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름 앞에 두 글자를 보자. 상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 항상 임. 우리 담임할 때 임자입니다. 맡을 임자야. 항상 일을 맡고 있다. 항상 열려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 통일, 외교, 국방, 복지 등등 각각의 분야에 이것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재정에만 모여 있고요. 통일과 관련된 법을 담당하는 사람은 여기에만 모여 있어. 외교만 담당하고 국방만 담당하고 복지만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맡은 일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뭐가 있어야 될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학교에 대학 학과도 그런 곳에 나오고 뭐 통일과 관련된 것, 외교와 관련된 것 그런 것만 맡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전문성.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의원님은 보니까 대학교를 정치 쪽으로 나왔네, 경제 쪽으로 나왔네 하면은 재정으로 보내는 거고, 아, 통일학과 나오셨구나 그러면 통일로 보내는 거고요. 외교관도 하셨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빠삭하다 그러면 외교로 보내는 거고, 아, 우리 군사에 관심이 있구나, 군사에 전문성이 있구나 하면 국방으로 보내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맡아서 항상 일하고 있는 위원회가 바로 상임위원회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그래서 재정위원회나 뭐 통일위원회, 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등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임위원회랑 조금 다르게 밑에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특별위원회. 자, 이 특별위원회는 아이고 잠깐만. 특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냐? 자, 국회에서 특별히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심의한다는 거는 토론한다는 거야. 깊게 대화를 나눠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건이라는 거는 어떤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올리는 것을 우리가 안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특별히 심사해야 될, 토론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는
항상 열려있지만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때에만 열리게 되는 위원회야. 그래서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자,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돈이야. 정부에서 올해 얼만큼을 써야겠다라는 예산을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보통 점심시간 때쯤에 하죠. 오전부터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까지. 그 청문회가 바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일들, 특수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열리는 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국회 조직이었고요. 자, 요거 두 개를 묶습니다. 요게 한 덩어리. 국회에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그런 조직도를 말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한 덩어리야. 본회의, 정기회, 임시회. 자, 본회의가 가장 앞쪽으로 나와 있고 그 밑으로 요 두 가지가 펴져 있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묶어요. 됐지? 요렇게 따로 표시를 해봅시다. 자, 국회는 정기회, 본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본회의 밑에 하위로 정기회와 임시회라는 회의들이 있어요. 자, 그럼 본회의가 뭔지 먼저 보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나 법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우리는 본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모든 법이 통과하려면 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항상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보자. 정기적이다, 임시적이다 라는 말은 다들 알죠, 그쵸? 정기적이란 거는 매년 딱 기간을 정해놓고 항상 하는 게 정기적인 거고, 임시회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쵸? 자, 그대로 정기회를 보면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야. 자, 항상 국회는 이 시기에 열고 닫았다가 그 다음에 쉬는 동안에 이제 어떠한 법률을 새로 만들지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이 정기회는 매년 몇 월에 열리냐면은 우리 2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 열려요. 9월.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자, 요 정기회는 매년 9월, 우리 2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 열립니다. 9월에 열려서 약 3달에서 4달 정도 12월이나 다음에 1월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달에서 4달 사이에 본회의가 열리고요. 이 정기회 때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9월에서 12월, 1월 말고 그 나머지 쉬는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일해갖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거부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많은 법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회가 있었죠, 임시회. 자, 이 임시회는 임시라는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 회의를 임시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다. 이 법은 지금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정기회 시기가 아닐 때, 그럴 때 열리는 그런 회의를 임시회라고 합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자. 국회의 회의는 이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이것. 자, 이것이 뭐냐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공개. 그래서 국회 회의는 누구나 안에 가서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비공개로도 할 때가 있죠. 정말 중요한 회의거나 민감한 회의일 때, 그때는 비공개를 요청을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회의를 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요건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안이나 안건을 의결할 때, 자, 법을 만들 때, 혹은 무언가 토론해야 되는 거나 있을 때, 그럴 때는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될까? 요걸 통과시키려면, 자, 이게 중요하죠. 제일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자, 국회의 재적의원이라고 하면은 300명입니다. 300명. 그러니까 그때 총선에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인데, 그러니까 총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일단 출석을 먼저 조건을 맞춰야 돼. 출석.
이러한 법안을 의결할 때, 안건을 의결할 때 몇 명이 나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몇 명이 나와야 되느냐? 과반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자, 올해 국회의원이 300명을 꽉 채웠어요. 그러면 그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라고 하면은 몇 명부터 시작일까? 반을 넘는 숫자. 151명이겠죠. 그쵸? 15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50명이 출석했다? 그러면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 법안, 안건은 이미 탈락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151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출석한 의원, 만약에 151명이 참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151명 출석 의원에 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통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51명의 과반수는 몇 명일까? 자, 150명의 반틈이 75명이죠. 그쵸? 그러면 151을 반으로 나누면 75.5겠다. 그치? 그런데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반올림 해갖고 76명이 돼야겠죠. 적어도 이 151명 중에서 76명이 찬성을 눌러야지만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것도 어쩔 때는 조금 빡빡하긴 한데, 그렇게 출석을 한 사람들의 또 반틈이 넘는 숫자가 찬성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쉽게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법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그냥 국회의원이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국회의 권한. 자, 국회는 세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장 중요한 권한이 첫 번째, 입법,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권한이고요. 두 번째, 재정, 돈에 관한 권한도 있어요. 나라의 돈에 관한 권한. 그리고 마지막, 일반 국정, 나라의 정치에 관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법률을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 만들고 고친다 그랬죠. 그쵸? 만드는 게 어떤 거? 재정. 그 다음에 법을 고치는 거 개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의 개정안을 의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고쳐야 될 때 그 고칠지 말지를 투표하는 권한을 바로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직접 고칠 수는 없지만 그 헌법을 고쳐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거나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권한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마냥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체결하는 조약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와 맺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울 포츠머스 조약, 강화도 조약 전부 다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둡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재정, 돈에 관한 권한입니다. 돈에 관한 권한. 자,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것, 정부에서 쓰는 돈을 우리가 흔히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안, 쉽게 말해서 올해 우리가 이런 돈을 이러이러한 데 쓰겠다라는 예산안을 이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다 쓰고 나면 연말에 결산심사권도 갖고 있어요. 자, 영수증을 다 걷어갖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처음에 말한 예산안처럼 그 돈을 거기에 썼는지, 어디 낭비하진 않았는지, 어디 허투루 가진 않았는지, 뇌물을 받진 않았는지, 그런 결산심사권도 이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심사권.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국가의 정치에 관한 권한이 있고요. 자, 국정감사.
정기적으로 하는 게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우리 본회의가 시작되는 9월에 정기회가 열리면서 동시에 국정감사도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국회가 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운영했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을 국정감사라고 하고요. 국정조사는 비슷한 건데 수시로 어쩌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임시회처럼 필요할 때 여는 거야. 정말 뭐 나라에서 누군가 중요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하는 국정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혼자 살 수 없다 그랬죠.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 공무원을 임명할 때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갑자기 대통령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네 혹시 헌법재판소장을 할 생각이 있나? 그래갖고 임명을 시켜줬어.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임명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국회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무언가 하면은 이랑 임명 동의권도 하나의 견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견제 방법은 바로 이거야. 우리가 지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났었죠. 그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는데 그 탄핵을 신청할 수가 있어. 탄핵을 신청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탄핵 소추라고 합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너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탄핵을 하자라고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탄핵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탄핵이 넘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탄핵소추를 시작할 수 있는 탄핵소추 의결권이 국회에 있더라. 요거까지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의 첫 번째 파트 입법부 국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뒷장에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행정부는 국회보다는 그래도 양이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정말 대표적인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성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했는데 행정부는 조금 더 쉬우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가볍게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다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안녕.